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기자가 파고드는 뉴스의 진실 훅뉴스. 오늘도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권 기자 앞서서 미술품 위장 논란 들으셨죠? 네네. 나중에 이 문제도 좀 훅 들어가서 취재해 주셔야겠어요. 네, 미술 분야가 제 전공은 아닙니다만 기회가 닿는다면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공부 좀 해주세요. 그나저나 오늘 훅 들어갈 뉴스는 뭡니까? 네, 방송 뉴스부터 듣고 시작하죠. 우유업계 1위 서울우유가 직원들에게 월급의 10%에서 최대 40%를 우유와 치즈 등 유제품으로 지급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자가 커진 한 우유업체는 직원들에게 월급 일부를 우유 회사에서 유제품으로 열심히 일한 대가로 직원들이 월급 대신 우유를 받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서울우유가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월급 대신 우유를 줬다고 해서 뭐 큰 화제도 되고 좀 지탄도 받고 그랬는데 뉴스 보면서 야, 그 회사 참 어렵나 보구나 뭐 생각은 했습니다만 그러고 말았거든요. 더 살펴볼 게 있나 보죠? 네, 저도 이 뉴스를 가지고 우유업계 여러 곳과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예. 결론은 이 뉴스가 극히 일부분만 주목했다. 마치 눈 감고 코끼리 다리 만지기식이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유회사 우유월급 뉴스 속으로 훅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부터 좀 짚어보죠. 우유를 월급으로 준 건 맞습니까? 네, 회사는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올해 초에요. 그 유제품 소비 촉진 운동이 각계에서 벌어졌는데 예. 이 침체된 우유 산업계를 돕기 위해서 말이죠. 이 당사자인 서울우유도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유제품을 직원가로 주문을 받고 대금은 월급에서 공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대금을 월급에서 깐 거는 맞으니까 현물 월급이라는 말도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원하는 사람에게 구매하게 한 뒤에 그 대금을 월급에서 제하는 방식. 그렇죠. 노조도 동의했다. 이제 이렇게 전해지던데 뉴스에는. 이것도 사실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그래서 이 노조도 혹시 어용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죠. 있었죠. 네, 노조 쪽도 애사심에서 나온 자발적인 행위다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노조 간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희 회사가 이제 70년이 넘었잖아요.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좀 직원들이 좀 애사심이 좀 많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뭐 그냥 회사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올해 자발적으로 이제 회사 구사 차원에서 대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잘못 전달이 돼가지고 이상하게 나오니까 좀 그게 좀 아쉽네요. 네, 참고로 서울우유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인데요. 한국노총 안에서도 아주 강성이라고 합니다. 강성이다. 강성 노조도 동의했다면 그러면 이제 강압은 아닌 건 분명하네요. 그런데 어떻게 우유업계 1등이라는 서울우유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이게 좀 믿어지지 않아요? 저도 그게 이상해서 여러 곳에 취재를 해봤는데요. 이런 일이 비단 서울우유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울우유에만 있는 게 아니다? 그 다른 말씀은 다른 업체에서도 그렇게 한다? 네, 그렇습니다. 복수의 관계자들이 확인해 준 건데요. 정확히 서울우유와 똑같은 이유는 아니더라도 돈 대신 유제품을 지급하는 경우는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 형태로 받고 있는 걸 저도 잘 많이 들었는데, 다 월급에서 깠어요? 그럼요, 월급에서 다 갔죠. 월급 대신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팔아서, 니네들 이거 팔아서 이제 월급을 해라, 이런 형태였죠. 이거 놀랍네요. 이 업체들 이름은 밝힐 수는 없나요? 예, 제게 얘기한 여러분들은 이번에 서울우유가 좀 억울하게 됐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밝히기는 좀 꺼려했고요.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예. 아무튼 업계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른 업계 관계자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예. 승차에 따라서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있었고요. 그거는 뭐 직원한테만 분유를 주는 건 아니고요. 농가들도 분유를 받아요, 지금. 저기 돈 대신에 그렇죠. 이게 네. 무슨 말이에요? 직원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농가들도 분유를 받는다? 예, 그 농가들한테 그 원유 대금으로 분유를 주는 일이 실제로 업체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젖소 키우는 농가한테 분유를 주면 이거는 뭐 사과 농사 짓는 분한테 사과를 대금으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적절한 비유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 분유를 받은 농가 반응을 보니까 좀 달랐습니다. 충청권의 한 농가와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예. 그 분유를 도대체 어디다 쓰냐 이건데. 송아지 먹이고 좀 저기 한 건 좀 노인회관도 갖다 주고 뭐 하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 면사무소 갖다 주고 불이웃도 돕기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지. 생각보다 좀 태연하게 받아들이세요? 네네. 이 경우는 그 제값받고 팔 수 없는 소위 초과 물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판매한 대금 대신에 물품을 받은 경우인데요. 하여간에 업체의 갑질로만 보기에는 무리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어려우니까 고통 분담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이제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결국 유업계 전반이
그 관계자들이 다 동의할 만큼 정말 진짜로 어렵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서울우유의 경우 올해 상반기 적자만 183억 원이었습니다. 매일유업도 상반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반토막 났고요. 남양유업도 최근에 2년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아니 우리 우유업계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까? 네, 우선 수입 제품에 밀려서 국산 유제품 그러니까 치즈와 버터 같은 유제품의 시장 점유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은요 우유 생산이 쉽죠. 방목 떠올리시면 알 겁니다. 방목할 곳이 많으니까. 그렇죠. 예.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그래서 비싸고요. 따라서 수입품에 점점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선한 우유만 우리는 떠올리지만 사실은 뭐 치즈라든지 버터라든지 가공식품들은 얼마든지 수입이 가능하니까. 네. 예, 거기에 밀리는 거군요. 그리고 우리 우유 소비량도 좀 줄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1인당 우유 소비량을 보니까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반대로요. 재고량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 우유페이에 대한 시민들 반응 보면은 그렇게 소비가 줄고 있으면 그럼 우유값 내리면 되지 않느냐. 우유값 내리면 자연히 소비 늘 텐데 왜 우유값은 그대로 두면서 볼멘 소리를 하느냐. 이런 얘기들 많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우유 가격과 소비는 별 관계가 없다는 게 업계 쪽의 시각입니다. 학교 급식용 우유를 보더라도요. 예. 이 시중가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싼 가격에 공급이 되지만 급식 우유를 먹는 아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유 소비가 그만큼 포화됐다는 뜻이겠죠. 예. 그리고 일반 우유 소매 가격도 사실상은 많이 내렸다고 하고요. 한국낙농유구협회 한지태 실장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가격을 안 내린다고 하는데 지금 마트 가시면 다 묶어서 팔잖아요. 뭐 작년부터 할인 행사 다 들어가서 근데 실제로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단가는 2,000원 초반대거든요. 지금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더 내려갈 수는 없어요, 가격이? 그러니까 가격을 내리면 많이 드시는 것도 중요한데 산업은 좀 기반을 지켜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가격을 어느 정도 냈다는 건데 설사 수요가 순간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가격을 내리려고 해도 그때그때 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모든 상품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가격을 시장에 맡겨놓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공급이 많다. 그러면 이 보통 상품은 생산을 곧바로 줄이면 되겠죠. 조절을 하면 되죠. 그런데 우유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안 짜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농협 관계자 설명 들어보시죠. 젖은 안 짜면 이게 소들은 이게 염증이 생겨서 유방염이라 해서 금방 소들이 건강이 망가지고 여러 가지 뭐 질병 생기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늘 유가공 업체하고 저희하고는 대척점에 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가격을 더 낮추기에는 이제 기반 시설을 유지해야 하는 유지비가 있으니까 어렵다는 거고 공급을 줄이기에는 젖소들이 계속 소의 젖을 짜줘야지만 건강이 유지되는 상황이고 참 이거 어떻게 진퇴양난이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중앙에서 조절하는 컨트롤 타워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 원유 수급 조절을 위해서 지난 99년에 이 낙농진흥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곳은요, 이 농가로부터 원유를 거둬서 이거를 집유라고 하는데요. 이 집유를 하고 그 유가공 업체에 전달하는 터미널이자 컨트롤 타워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집유하는 곳이 여기저기 생기면서 이 원유 집유와 공급의 단일화 계획이 무산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수급 조절을 그래도 최대한 하기 위해서는 당장 원유 수급 사령탑이 필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우유 생산 구조가 좀 복잡하니까 많은 낙농 선진국에서도 이 집유를 일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릴 테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예. 그 수요 회복이 쉽지 않은 만큼 이 공급 감소를 통한 해결밖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낙농진흥회의 경우도 지난 상반기에 젖소 3,400마리를 도축을 했고요. 농협중앙회도 3,800여 마리를 도축할 예정입니다. 우유 업체들의 이 우유 월급도 이런 고육책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후 뉴스를 다 듣고 나니까 지금 뭐 우유 회사를 막무가내로 비난해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좀 대증적인 도축 말고 합리적인 수급 조절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유업체들도 체질을 개선하고 또 값싸고 질 좋은 수입산 유제품과 경쟁해서 이길 만한 이 고부가 가치 유제품 개발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특장점은 뭔가에 대한 진지한 연구도 필요합니다. 오늘의 홍뉴스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